서양에서 와인 없는 식사는 한편 식탁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와인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와인술 방송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와인을 즐겨하고 늘 마시잖아요. 어제도 네. 마셨나요? 늘 마시죠. 근데 그 맛과 향의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죠.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미각, 후각 등 다 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느낌이 다 틀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느낌, 맛과 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와인 테이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와인 테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근데 와인 테이스팅 하면은 이제 보통 저 같은 이제 와알못이 생각을 하기에는 소믈리에들이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를? 이제 뭐 테이스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와인을 맛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믈리에는 와인의 선택을 도와주고 네네. 따라주는 분들이에요. 맛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네. 우리가 소비자니까. 네. 우리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맛을 보고 우리가 그 맛을 본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좀 더 뭔가 고급지게 해보자. 약간 우아하게 이런.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보통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이 와인 테스팅, 와인 후기 쓰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걸 쓰다 보면 뭐 이게 드라이하다, 뭐 풀바디다, 뭐 이렇게 쓰는데 와인 테스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와인 테이스팅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와인의 맛, 향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걸 이제 테이스팅이라고 하는데요. 뭐 세 종류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호스트 테이스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와인을 이제 마실 때 호스트가 소믈리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서빙해 주는 와인을 먼저 이렇게 맛보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가 이제 게스트들한테 와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와인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혹시나 이 와인이 상했을까, 부쇼네라고 그러죠. 와인이 상했을까, 정말 내가 선택한 와인의 맛이 맞는지, 향이 맞는지, 오늘 대접한 음식과 잘 어울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미리 이제 맛보기 위해서 소량의 와인을 먼저 이제 맛보는 걸 호스트 테이스팅이라고 하고요. 이제 소믈리에 테이스팅은 그야말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식당 같은 데서 여러 사람이 와인을 주문하거나 이제 아니면 권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소믈리에가 어떤 와인이 좋을 것 같다고 권해드리고 이제 손님들보다 먼저 조금 이제 소량의 와인을 뭐 한 30ml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조금 이제 맛을 보면서 이제 상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드실 음식이랑 적절한지 이제 호스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호스트가 없는 네네. 경우에 그걸 이제 소믈리에 테이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테이스팅, 전문가들이 하는 테이스팅, 뭐 우리가 와인 살 때 뭐 로버트 파커니 뭐 이제 와인 스펙테이터니 이런 뭐 RP 포인트나 뭐 WS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포인트를 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와인을 이렇게 맛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가로서의 테이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로버트 네, 파커. 네. 제일 유명한 네, 분이죠. 네. 그분에 의해서 세계 와인 시장의 동향이 바뀝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똑같은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을 연도별로 쭉 이렇게 마셔보는 테이스팅 같은 건 뭐 버티컬 테이스팅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테이스팅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면 똑같은 지역에서 나는 여러 와이너리의 와인을 동일한 연도의 와인을 쭉 마셔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테이스팅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처음 접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맛의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힘들어요. 그거를 솔직히 맛 표현을 꼭 해야 됩니까? 그냥 맛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어떤 와인을 시험하고 난 뒤에 나는 후기를 쓰면 이거 뭐라고 써야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쓰는 글을 많이 옮기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농익은 가일 흉내, 뭐 강귤 내가 나는 많이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런 테스팅은
자주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맛이 비교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와인 테스트 환경 그리고 와인 테스트 절차 좀 알아봐 주시죠. 네, 와인 테스팅 환경은요. 와인 테이스팅 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용하고 통풍이 잘 되며 악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날 같이 테이스팅하는 분 중에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오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전혀 후각이 마비돼서 그렇구나.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테이스팅 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주방에 음식 요리하는 게 그대로 풍겨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격리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와인 테이스팅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30ml에서 50ml 정도의 와인을 깨끗한 글라스에 따른 뒤 와인의 색상과 선명도를 시각으로 확인하고 와인 글라스를 잘 흔들어서 아로마와 부케향을 후각으로 확인합니다. 아로마는 와인을 바로 땄을 때에 나는 과실향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올해 첫 와인 보졸레 누보라고 하죠. 네. 그 와인은 따갖고 뭐 한두 달 만에 와인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아로마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죠. 과실의 특유의 향.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한 10년쯤 된 와인이 내 손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빈티지. 이제 빈티지 오래된 와인을 여러 친구들과 나눠 마십니다. 이럴 때 나는 향은 과일 본연의 향은 어디로 갔어요, 그죠? 오랫동안 그 발효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향이 납니다. 오크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때로와의 영향으로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영양분들이 잘 서로 섞여져 가지고 나는 향 이런 거 부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와 부케를 구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색상 얘기했죠. 막 맑고 투명하고 밑에가 다 비쳐 보일 정도의 아름다운 색상 나는 것들이 있어요.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라든가 이태리의 와인다통님 등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산지오베제? 이태리의 네비올로로 만든 품종이 있어요. 그쪽 이제 네비올로 만든 와인 그거랑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와인은요 잔 밑에 받쳐진 그 받침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투명해요. 아름다워요. 그래요? 루비색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옅은 빨간색.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그쵸 와인 색깔이 그렇죠. 와인 색깔이. 와인잔을 받자마자 밑에가 아름답게 막 비춰지고 투명해요. 다 똑같아 보이던지. 나는 다 똑같아 보이던데. 그러면 품종을 어렴풋이 맞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아래가 안 보일 정도로 진한 와인이 있어요. 막 따르는데 벌써 점도가 느껴질 정도로 또 이렇게 와인잔에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잔에 묻은 눈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탁한 거. 우유처럼. 그러면은 주로 뭐 까르베네 쇼비뇽 종류일. 약간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군요. 네네네. 와인 테이스팅 할 때. 그러니까 맛만 보고 맞추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색도 보고 향도 다 종합적으로.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각 테스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각은 이제 와인을 눈으로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와인의 색깔을 보고 그다음에 선명도, 그다음에 점도 같은 거를 봅니다. 처음에 이제 와인을 따라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에 하얀 종이나 아니면 우리가 레스토랑에 있는 그 하얀 테이블이나 냅킨 같은 걸 놓고요. 와인을 이렇게 기울이죠. 45도 정도 기울이면 이 끝부분에는 이제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색깔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피노누아나 네비올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옅은 루비색 같은 게 나고요. 진한 와인들은 그렇게 기울여도 깊이가 굉장히 얕아도 밑에 이제 종이가 잘 비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탁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보는데 그냥 볼 때 품종이나 아니면 숙성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뭐 이렇게 옅은 색에서부터 아주 진한 그런 색깔, 황금 색깔 같은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컬러를. 화이트 와인은 하얀색이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화이트 와인도 하얀색이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 먹을 때 포도 알갱이 색 있잖아요. 아, 그런, 약간 네, 그런 색인데 옅은 노란색인데 그게 아. 이제 품종이나 아니면 숙성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호박색이라 그러죠. 아. 진한 노란색이 나오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화이트 와인이 흰색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시각도 어떻게 이제 와인은 어떤 그 색이 띠냐 시각도 중요하죠. 뭐 아까 말한 루비 색깔 뭐 그런 색깔을 얘기하고 또 후각도 설명을 쭉 했어요. 뭐 아로마, 부케 뭐 이런 설명을 아까 네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미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미각일 것 같아요. 우리 혀의 맛이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각은 입안에서 혀로 와인의 맛을 느끼고 확인하는 순서로 당도, 산도, 밀도 등의 미묘한 맛을 감지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을 테이스팅하는 순서로 와인을 입안에 부드럽고 충분하게 굴려서 입안의 미각신경에 모두 닿게 하면서 음미합니다. 첫째, 단맛은 포도 속의 천연 당분과 알코올 성분으로부터 나오는데 스위트, 미디엄 드라이, 드라이라고 와인의 맛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신맛은 과일의 상큼한 신맛으로 여러 가지 유기산으로 와인의 신선함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산도라고 말하죠. 예. 짠맛은 흙 속의 무기염에서 발생하지만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적은 역할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쓴맛은 탄닌 성분에서 나오는데 레드와인에서 포도 껍질, 씨앗에서 발생됩니다. 레드와인은 신맛과 탄닌에서 나오는 쓴맛의 요소들이 잘 갖춰지면 훌륭한 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이스팅의 중요한 우리 이제 그 와인을 먹고 시험하고 난 뒤에 모임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또 어떤 특정한 모임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뭐 뜰네? 시네? 아, 이거 당분이 좀 있다. 다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알아본 것 중에 시각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후각도 알아봤고 미각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와인 테스팅 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아까 설명이 드렸던 후각의 아로마 향, 부케 향 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아로마 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까 그 과일 본연의 향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노트, 테이스팅 노트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블랙베리, 뭐 체리, 앵두 맛, 서양 자두의 맛, 딸기 맛, 그리고 뭐 야생 딸기류 맛, 풋사과 향, 감귤 향,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아마 과일 본연의 와인의 맛을 표현할 때 이런 글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우리말은 플루츠 아로마, 그러니까 과일 향이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려면 물론 이제 과일 향이니까 딱 잔을 받아서 소알링 속에서 후각을 딱 대면 아 이건 이런 맛이 나는구나, 베리 맛이 나네, 앵두 맛이 나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이스팅 노트 속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타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중에 뭐 라운드한 타닌, 뭐 부드러운 타닌, 파워풀한 타닌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진한 타닌감 이렇게 쓰는데 타닌에 대해서 참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타닌이라는 거 이제 저희들이 처음 와인을 접하게 되면 그 떫은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탄닌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떫은 맛. 그러니까 주로 그게 이제 씨에서 나오는 맛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와인을 마실 때 잘 구별을 못하니까 사실 뭐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저희가 설명할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 그냥 좀 떫은 맛이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물론 포도 품종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만든 와인은 조금 더 떫은 맛이 강하고 예. 그게 아니고 뭐 시라 이런 것도 좀 덜하고 뭐 이태리 와인 같은 경우에 뭐 네비올로나 산조베제 이런 것들은 또 훨씬 더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뭐 부드러운 와인 탄닌이다 아니면은 이제 파워풀한 탄닌이다 그런 거는 이제 잘 그 구별은
제 자신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와인을 마실 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가볍다, 아니면 좀 무겁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저도 편집을 하다 보면은 여러 번 듣고 뭐 이제 방송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커피 공부를 부득이하게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와인이랑. 많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되게 여러 가지 막 수백 가지 향이 난다고 뭐 신맛 그 똑같거든요, 와인이랑. 근데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네. 신맛은 알죠. 신맛 구수한 맛. 그러니까 쓴맛 뭐 이 정도는 알겠는데 한국이 좋아하는 게 구수한. 뭐 그거를 또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부드러운 뭐 타닌이니 뭐 파워풀한 이렇게 막 구분을 책에서는 그렇게 해놓는데 솔직히 이게 막 원두에 따라서 어렵죠. 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 몇십 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알지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미각이 발달된 그렇죠. 분이 아는 거예요. 몇십 년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네, 아는 게 네. 아닌 것 타고난 같아요. 분들이 있고 그것도 그분들이 약간 재능. 네, 그렇죠. 아. 집 그리고 사람 너무 같은 많은 경우는 분류는 와인도 네. 별로 안 마시는데 굉장히 맛을 그래요? 조절을 잘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로버트 파커도 타고나신 분이에요. 아. 하루 종일 와인을 그렇게 많이 마셔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혀로 맛보고 뱉고 물로 헹군 다음에 또 맛보고 뱉고 그거 직업으로 하시는. 역시 뭐든지 좀 타고나야 모든 그쵸. 다 똑같군요. 네. 그냥 직업이. 그리고 네. 너무 많은 분류는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동의합니다. 네. 그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절대 그쵸. 음감이랑 상대 음감이라는 게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대 미각이에요.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를 놓고 얘랑 얘가 다른 건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얘 낯선 걸 하나를 딱 먹었을 때 얘가 뭔지는 저는 구별 못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미각은 없고 상대 미각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마시면 알아요. 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타고나는 소믈리에 것 쪽으로 길을 잘못 드신 게 아닌가. 그러게요. 소믈리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르고 내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은 주지만 네. 맛을 보는 분. 네. 왜 우리가 소비자예요. 예. 그 로버트 파커라는 그분 직업이 뭐예요, 정확히? 그분은 와인 분류. 와인 분류가죠. 그냥 와인 분류가예요. 와인 평가. 평가. 평가자. 그냥 그의 그냥 수학 그분은 포도와 와인에 대한 평점을 내주죠. 소믈리에 수준이 아니고 그분은 평점 평가. 예. 그렇군요. 네. 저 타닌이 다시 정리를 하면 까베르 소비뇽 같은 타닌이 강하잖아요. 스펙테이터라고 그러나요? 그러다가 이제 메를로가 들어가면 부드러운 탄이 들어가면 맞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때 까베르 소비뇽은 좀 강한 탄닌을 가지고 있다 하면 뭐 파워풀한 탄닌이다 표현하면 되고 멜로는 좀 탄닌이 없으니 부드러운 그러니까 탄닌이다 그게 표현하면 되죠. 강한 탄닌, 부드러운 그러니까 탄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탄닌의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는 저도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이제 메를로랑 마셨을 때 차이가 그 정도는 아는데 같은 품종에서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때로와 와인이 차이죠. 싱글 같은 품종 안에서의 차이는. 그러니까 하나의 품종으로 만든 와인보다는 이렇게 블렌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탄닌 설명해봤습니다. 산도는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뭐 신선한 산도, 깨끗한 산도, 힘이 센 산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테이스팅 노트에 보면. 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맛이죠. 신맛. 시큼하다 그러는 신맛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신맛의 뭐 이렇게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힘이 세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와인을 처음 접할 때는 요즘에 앱도 많아요. 테이스팅 앱이요, 앱. 예, 그래서 자기가 마신 와인 이렇게 사진 찍고 레이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노트를 하죠. 네. 우리가 와인 노트라 그러는데 이 와인이 맛이 어떻고 뭐 이렇게 노트를 하나. 그걸 몇 번 해봤거든요. 네네. 제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역시 따로 그 직업이 있는 건 이유가 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목표로 삼은 거는 나한테 맞는 와인을 찾자 그냥 내가 마시기 좋은 와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테이스팅은 정말 이렇게 뭐 탄닌이나 산도를 제 나름대로 근데 우리 우리 와인 건축가님은
그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고수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 과일향, 뭐 블랙 체리 막 그런 거. 근데 진짜 못하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네, 진짜 남의 못하겠어요. 책을 보고 뺏겼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요. 저는 이렇게 남들이 써놓은 테이스팅 노트를 이렇게 무슨 와인을 마실 때 그 와인에 대해서 테이스팅 노트 해놓은 거를 보잖아요. 네. 그걸 보고 마셔도 저는 구별을 못하겠어요. 아 맞아요. 그거는 뭐 그리고 이게 그냥 다 다른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 와인은요 보관 상태에 따라서 병과 병도 같은 해에 나온 그러니까요. 예, 병과 병도 맛이 틀려요. 네, 그래서 아, 비행기 타고 온 그래요? 와인 맛이 틀리고요. 블랙 배를 체리 타고 향이 온 난다는 블랙 체리 향이 틀리고요. 난다는데 블랙 체리 네. 향 맡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것 모르겠다니까. 모르겠는데요. 블랙 체리가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시스 향. 예. 네. 저 제일 많이 쓰는 아로마가 농익은 과일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일이 조금 너무 익어서 그 조금 그런 향이 난다는 그 와인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테이스팅 나는 때 그 향도 상상이 안 가. 그것도 근데 다 상대적인 것 같은데 농익은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표현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아까 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산도란 말을 언제 좀 많이 쓰냐면요. 여름에 상큼한 와인이 상큼한 화이트 와인을 그럼 많이 마시죠. 화이트가 주로 산미. 예, 예, 산도란 말을. 예.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레드에도 산도가 있는데요. 그래요? 레드도 산도가 없는 와인은 저장성이 없어요. 일찍 사- 금방 상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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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장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또 여름에 우리가 상큼한 와인을 선택해서 마실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산도예요. 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네, 머리 아프고 네, 그냥. 저도 마찬가지. 네, 거기까지만 압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산도, 탄닌, 뭐 아로마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인회관님 제일 중요한 이제 이런 걸 종합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구조감이 좋은 와인, 뭐 풀바디 와인, 매력적인 피니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에 대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디엄 풀바디 와인, 스파시한 끝에 풍미, 밸런스가 긴 여운을 남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뭐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잘 쓰지는 않는데요. 구조감이 좋은 와인이란 예, 와인 건축가님이 건축을 할 때 구조가 잘 잡히면 예, 아주 튼튼한 건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와인도요. 맛, 밸런스, 뭐 입에 느끼는 느낌 같은 게 탄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 성향이에요. 나한테 탄탄한 와인이 저쪽에는 너무 딱딱한 와인일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나한테 딱 맞게 입안에서 부족함이 안 느껴질 때, 아 구조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바디 와인은 뭐 아까 맨 처음에 말했죠. 물을 먹었을 때 틀리고 우유를 먹었을 때 틀리잖아요. 입안이 꽉 차는 느낌이 들 때 풀바디하다는 말을 씁니다. 뭐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데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네, 쓰고요. 매력적인 피니시다 이러면은 마시고 난 다음에 여운이 나한테 길게 느껴지는 걸 말해요. 네. 갖고 어떤 분은 와인 모임을 한 다음에 2차를 안 가세요. 2차에서 맥주나 소주를 마시면 그날의 여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베린다 그러죠 우리가. 네, 네. 다 베렸다고. 그렇죠. 정말 이제 좋은 걸 쓰네. 예, 아주 이제 와인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막 거기에 심취 있을 땐 그렇게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술이면 됩니다. 기분이 어차피 고조됐을 뭐 때 또 결국 다 마셔요. 똑같군요. 네. 1차, 2차, 3차. 네. 네. 그다음에 밸런스가 최고다. 밸런스가 맞는다. 그거는 아까 그 구조감하고도 비슷하죠.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나한테 밸런스가 맞는데 초보한테는 이거 너무 강해요. 예, 너무 떫어요. 그러는데 많이 마실수록 떫은 와인이 막 나한테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거는 뭐 개인 성향에 따른 거라서 저분하고 나의 표현이 틀리다 그래서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네네. 네. 그리고 스파이시한 끝의 풍미다 그런 거는 약간 이렇게 허브향 같은 느낌, 후추향 같은 느낌, 약간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럴 때 스파이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밸런스가 긴 여운을 남긴다. 이거는 아까 피니시, 매력적인 피니시가 네네. 여운을 남긴다고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네네. 여기까지. 정리가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표현을 이렇게 테스팅에 썼습니다. 아까 말했던 아로마, 뭐 향, 그리고 뭐 탄닌감, 산도, 그밖에 이제
아까 말했던 풀바디 와인 뭐 이런 말을 쭉 쓰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와인 한번 드셔보시고 이런 표현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그냥 뭐 와인은 뭐 어차피 뭐 마시는 거니까요. 맛있게 먹으면 되죠. 네, 맛있게 자 그러면 마시면 됩니다. 전혀 모르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와인의 맛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술. 네, 저는 뭐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처럼 이 와인 참 맛이 좋다. 그 정의는 뭘까요? 우리 와인 먹다 보면 야, 이 와인 진짜 맛있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것도 개인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이랑도 관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와인을 마셔도 음식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자연적으로 말이어줘 넘어가네요. 네. 네. 그것도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거랑 그러니까 아까 그 샤블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샤블리의 토양이 굴 껍질이라 그러죠. 거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다였다가 네. 땅이 용기돼서 이루어졌기 네네네. 때문에 그 토양 안에 굴껍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샤블리 와인은 생굴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와인이라도 어떤 음식이랑 먹느냐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와인의 맛은 정말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맛에 관해서 좋은 와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이렇게 와인을 딱 마셨는데 입안에 조갑 상자를 개봉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난대요. 네, 그럴 때 정말 좋은 와인이다라고 내가 막 딱 느껴. 뭐 어떤 와인에서 느꼈던 그게 막 입안에서 팍 터지듯. 혹죽이 터지는 것처럼. 네. 종합 상자의 그렇군요. 느낌이 난대요. 예. 그런 와인을 한번 저도 네,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맛을 보고 좀 달달할 때 좋은 와인이라고 맛이 좋다고 그러는데 달달하면 좋아해 술? 저는 기본적으로 단 걸 좋아합니다. 네. 모든 음식 달게 먹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러면 단 와인부터. 네. 그래서 단 와인을 많이 마십니다. 네. 자, 풀리고 좋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맛과 향을 느끼면서 이제 달달한 와인은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올드한 와인을 표현하면 뭐 세계적 유명 와인들은 딱 따면 아까 북해향 말씀하셨잖아요. 네. 막 냄새가 고약해요. 근데 그걸 먹고 맛이 좋다 그래요. 근데 꼬리꼬리한 향이 나죠. 네. 오래된 와인을 보면 딱 따면 된장 썩은 냄새 나요. 근데 그걸 보고 와인 나름이지만 와인 나름이지만 그걸 보고 그분들은 되게 맛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초콜릿 향이 날 때도 초두부 같은 있고요. 건가요? 그 달달한 와인을 좋아하시면 그거 먹으면 뭐야 이게 이렇게 되죠. 아무튼 이 와인의 표현들, 또 와인의 그 테이스팅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와인은 오늘의 와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오늘의 와인으로요. 평소에 데일리로 즐겨 먹는 와인 소개해드립니다. 칠레의 알리칸토 그랑 리저브 까르비네 쇼비뇽과 까르미네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리칸토는 몸에서 빛을 내는 새 이름입니다. 그 동네 이제 전설의 조류에 속하죠. 그래서 실제 있는 새가 아니고요. 예. 와인병에 황금빛 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알린카토를 보면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들키지 않고 사는 곳까지 쫓아가면요. 금이나 은을 발견하는 행운이 있을 수도 있대요. 엘도라도. 근데 들키게 되면 절벽으로 밀어서 죽여버린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무서운 새네. 네, 칠레 와인이고요. 14.5도. 다른 와인들보다 조금 도수가 높은 편이에요. 네. 벨라델 라펠 지방의 와인이고요. 품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까르비네 쇼비뇽이나 까르미네르를 선택해서 드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주로 까르미네르 삽니다. 칠레가 우리나라 분들이 원래 까비네 쇼비뇽을 워낙 좋아해서 모든 품종에서 까비네 쇼비뇽부터 손이 가잖아요. 근데 칠레 대표 품종은 까르미네르예요. 이것도 팁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 와인이 이제 유명해지면 값이 오를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파냐면요. 뭐 8만 원인데 15,000원, 10만 원인데 15,000원 이렇게 네네. 그렇게 판다고요? 네네. 그 금액으로 손에 넣으실 수 있는데요. 어디서요?
내일 당장 네. 마트에 가야 되겠네. 네, 와인 나라 롯데 뭐 백화점. 이런 홈 플러스 이런 데서 팔아요? 예, 예, 예. 주로 뭐 그렇군요. 롯 아, 어떤 백화점 뭐 땡땡. 이런데 네. 롯땡. 네. 예, 와인 뭐 네. 나라 뭐 이런 예, 곳에서 팝니다. 예. 괜찮아요, 맛.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름. 네, 와인. 알리칸토예요. 알리칸토. 네. 예, 황금빛 새가 그려져 있고요. 아, 네. 네. 처음에 이렇게 소개돼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때 저렴하게 나올 때요. 그럴 때 이제 마음껏 맛을 그럴 보시면 때 빨리 사가지고 그렇죠. 마셔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시라고 권합니다. 아, 네, 네. 알리칸토예요. 아, 칠레 와인 좋은 와인을 소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으니까 빨리 뭐 가셔서 많이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와인 테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서 테스팅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 와인 뜰다? 아, 산도가 강한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와인 고수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도 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